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혀졌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밝혀진 진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년 동안 사라졌던 문화재의 한 조각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이미 다 찾아봤을 텐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해 왔습니다. 특히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발굴도 했고, 기록도 남겼고, 사진도 찍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각이 발견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전문가들이 지나쳤던 마지막 퍼즐을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고학계의 거장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학예연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당시 동국대학교 4학년 학생,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정태웅 씨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없이 걸은 발걸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한 대학생이 어떻게 천년의 역사를 다시 완성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주인공보다 먼저 만나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금강역 사상입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라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에 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비슷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사찰 입구에서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는 수호신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근육질 몸, 부릅뜬 눈 붉은 쥔 주먹, 이런 모습을 한 존재를 우리는 금강역사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악한 기운이 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금강역 사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금강역 사상은 하나의 독립된 석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은 전혀 다릅니다. 4개의 돌기둥 모서리에 앞뒤로 2명씩 모두 8명이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보기 드문 형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일신라 후기 최고의 조각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인체 표현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팔에는 힘줄이 살아있고 가슴 근육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작품에는 늘 하나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 하나의 아래쪽 금강역사의 발 부분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깨졌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암산 자락에서 발견된 이후 수많은 연구가 이어졌지만 그 조각만큼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영영 찾을 수 없겠구나. 학계에서도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바람도 맞았고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라진 돌조각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한 대학생이 졸업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단순히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가 천년 역사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태웅 씨는 졸업 논문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금강역 사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미 다 연구된 작품 아닌가? 새로운 내용을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실제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연구자가 이 작품을 조사했고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정태웅 씨는 오히려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밝혀낼 것이 없을까? 그 질문 하나를 품고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한 편을 읽고 발굴 보고서를 넘기고 예전 사진을 비교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인 한정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금강역 사상은 원래 토암산 인근 만호봉 절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태웅 씨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만호봉 절터, 혹시 그곳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는 언제나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뒤 정태웅 씨는 직접 만호봉 절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호봉 절터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지도를 켜면 목적지가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관련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정확한 좌표도 안내판도 등산로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폐사지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가보자. 그는 배낭 하나를 메고 토암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산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산길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길을 막았고 발밑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길처럼 보였던 곳도 어느새 숲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이쪽 능선도 올라가 보고 저쪽 골짜기도 내려가 봤습니다. 혹시 돌기둥 하나라도 보이지 않을까? 기와 조각 하나라도 떨어져 있지 않을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래된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오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정태웅 씨는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시작한 걸까? 정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였던 걸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실패에서 멈춥니다. 안 되네. 역시 무리였어. 그리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태웅 씨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만호봉 절터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는 다시 기록을 펼쳤습니다. 발굴 당시 남겨진 자료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옛 지형도를 찾아 비교했습니다. 당시 사진 속 산의 능선과 현재 지형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는 없을까? 혹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닐까? 며칠 동안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정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 속 작은 단서 하나까지 모두 확인한 뒤 다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배낭을 맸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한번 갔다가 못 찾았잖아. 그 정도면 이미 다 조사된 곳일 거야. 하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발걸음이 1000년 동안 멈춰있던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속 낙엽 아래 수백 년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작은 돌 하나가 한 대학생이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동안 기록을 다시 읽은 정태웅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답사에서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 발굴 기록과 지형을 다시 비교해보니 처음 생각했던 위치와 실제 폐사지의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산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배낭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오히려 자신감을 꺾기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을 여러 번 확인하고 예상 이동 경로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암산을 향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조금씩 능선을 따라 올라가던 그는 마침내 오래전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이라고 해서 특별한 모습이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눈앞에는 무너진 돌들과 낙엽만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저 평범한 산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돌 하나, 흩어진 기와 조각 하나도 모두 중요한 흔적이었습니다. 정태웅 씨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혹시 작은 단서라도 놓칠까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낙엽 사이를 살피며 걷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돌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자연석과는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유난히 매끈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정태웅 씨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색깔을 봤을 때 자연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고 유심히 살펴보니 돌출된 부분이 있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저 돌만 다르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낙엽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손상될까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범한 자연석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조각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찾았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에서는 직감보다 중요한 것이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차분하게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혹시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더 있는지, 혹시 다른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연이 만든 돌이 아니다.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더 중요했습니다. 문화재로 보이는 유물을 개인이 임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정태웅 씨는 발견 사실을 곧바로 관계 기관에 알렸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했고 유물은 안전하게 수습됐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재는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유물은 훼손 없이 박물관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 돌조각이 수십 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발 조각이 맞을까? 만약 아니라면 이번 발견은 단순한 돌 하나를 찾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는다면 1000년 동안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박물관 연구진도 긴장했습니다. 정태웅 씨 역시 결과를 기다리며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단 하나의 확인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돌 조각은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습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돌은 정말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금강역 사상의 일부가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맞춰보는 것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진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재는 단 한 번이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1000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온 석조 문화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충격 하나도 새로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새롭게 발견된 조각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돌의 재질을 확인하고 깨진 단면이 방향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강역 사상의 손상 부위와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웅 씨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기대가 빗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진은 발견된 조각을 금강역 사상의 깨진 부분에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각이 원래 있던 자리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깨진 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비어있던 금강역 사상의 마지막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떨어져 있던 조각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도교수인 한정호 교수는 이 발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물관의 금강역 사상이 분명히 만호봉 절터에서 옮겨온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고, 무엇보다 이상의 완결성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발 하나를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완결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작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구조였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조각 하나가 돌아오면서 학자들은 통일신라 장인의 조각 기술을 더 온전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금강역 사상은 원래도 특별한 문화재였습니다. 4개의 기둥 모서리에 앞뒤로 금강역사를 새긴 형태는 현재까지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스터리한 작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형식을 선택했는지, 원래 어떤 석탑을
장식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견은 그런 연구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작은 발 조각 하나가 천년 전 신라 장인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문화재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이 엄청난 발견을 해낸 사람이 당시 이름난 학자가 아니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찾지 못했던 조각을 한 학생이 직접 산을 오르며 찾아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태웅 씨는 자신을 영웅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연구 과정을 이야기했고, 공은 함께 연구를 이끌어준 교수와 관계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정태웅 씨는 방송에 출연해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 인터뷰에서 아주 짧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술사학은 낭만이 있는 학문이라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낭만의 순간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낭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 이야기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발견 이후 정태웅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미술사학은 낭만이 있는 학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낭만의 순간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고 첫 번째 실패를 겪고 다시 기록을 읽고 또다시 산을 찾았던 시간, 그 모든 과정 끝에 찾아온 순간을 그는 낭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돌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전 이름 없는 장인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포기하지 않은 한 학생의 손에서 다시 세상과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왕이나 장군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기록을 남긴 사람, 문화재를 지킨 사람, 그리고 묵묵히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정태웅 씨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집념 덕분에 천년 동안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작은 돌조각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년 전 이름 없는 장인이 만든 작품, 그리고 천년 뒤 그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한 대학생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지만 시간을 넘어 하나의 작품을 함께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답사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읽고 다시 산을 올랐고 마침내 낙엽 아래 숨겨져 있던 마지막 퍼즐을 찾아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도전한 사람이 결국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태웅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낭만의 순간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말처럼 낭만은 우연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돌조각 하나를 찾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질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작은 가능성을 끝까지 믿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책 속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념으로 지금도 계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